작년 11월 27일에 서울의 소리가 처음으로 명품백 수수 보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취임하자마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김건희 이 명품백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때 국힘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한동훈이 구세주로 나왔는데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월 8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에 해가지고 6글자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6글자는 이제 김건희 리스크 아니면 김건희 명품백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월 15일에 이제 그 문제에 김건희 한동훈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있는 뭐 친윤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자기가 좀 중재하려고 하는 거. 이미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되고 있었다는 1월 15일에 이미.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이거 좀 모호한 태도로 가지고 있으니 왜 깔끔하게 안 하느냐 하면서 약간 이제 긴장 관계가 있었고, 예. 1월 17일에 이제 문제가 사달이 발생합니다. 그 유명한 마리 앙뜨와네트. 김경률이 1월 17일에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들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것도 명품백도 감정을 건드렸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일이나 그날에는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뒤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고, 1월 17일 다음에 1월 18일에 한동훈이 이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1월 19일 하루 뒤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이거 빡쳤겠지. 그런 다음에 그 1월 19일 국민 눈높이 한 날 문자가 갔어요. 그게 이제 김건희 한동훈의 3차 문자예요. 그래서 친윤들의 주장을 한 거는 김건희 여사는 비대위 뜻 따르겠다, 위원장의 의견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문자로 다 보냈다라는 거고, 한동훈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진정성 논란이 이미 있는데 진정성 그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고, 사과하면 책임론이 불붙을 거고 친윤들이 다 뜯어 말렸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 19일날 그 3차 문자가 가고 이틀 뒤인 1월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찾아가요. 너 사퇴해. 그래서 한동훈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김경률이 이제 사과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거친 언행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1월 23일에 김건희와 한동훈의 4차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윤들의 주장은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 김경률이 얘기한 거 가슴 아팠지만 이해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필요하면은 단호하게 결심하겠다라고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고, 친한의 문자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CBS에 공개된 그 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과했더니 떨어졌다더라.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붙인 거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거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판단을 했다. 예, 해석을 하는 거고, 1월 23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한동훈 폴더 인사, 충남 서천시장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게 90도 폴더 인사, 그리고 전용 열차로 둘이서 같이 올라온 거.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구나. 그러니까 문자까지 담겨 있을 수 있겠네요. 폴더 인사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동훈도 더 이상 확전되기를 원치 않고 김경률도 사과를 했으니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이건 추론인데 판단하기는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여사님이 결심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나한테 계속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 문자 맥락으로. 그리고 1월 25일에 이제 마지막 5차 문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을 김건희는 밝혔다라는 게 친윤의 주장이고, 친한의 주장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전에 갈등이 있었던 걸 역정내서 그런 건데 상황이 공감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또 서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2월 4일에 KBS 신년대담 녹화를 하고 2월 7일에 윤석열이 이제 그 방영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굉장히 돌아가는 사랑 마리 앙투아네트나 당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빡쳐 있었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거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관서 보내가지고 날려버리려고 하다가 이러다 다 망할 것 같으니 봉합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김건희가 나름의 중재를 해보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한동훈은 믿지 않았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이철규 의원의 반론이 있으니까요. 그거 소개해드리고 다음을 진행시키는데 이철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게 책임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자 관련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